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실험 피스파이스와 레뷰 주도를 맡게 된 정진영입니다. 이번 주차부터 피스파이스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는 레뷰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 4주차 때는 이제 배웠던 피스파이스랑 레뷰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퀴즈 볼 예정이니 잘 공부하셔서 이제 퀴즈 치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피스파이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파이스는 이제 헤이던스사에서 학생이랑 일반인한테 평가형으로 제공하는 아날로그 소자 회로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피스파이스 설치는 공지 내용 참고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면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는데, 먼저 이제 캡처 CIS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면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플러스 같은 거는 이제 PCB 도면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 뭐 피스파이스 AD는 회로 해석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제 저희가 쓸 이제 캡처 CIS 말고도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캡처 CIS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 가정을 하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이제 검색하셔서 이 캡처 CIS 이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New 프로젝트를 누르시거나 파일, New 프로젝트 요거를 누르셔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 있는 창을 먼저 띄우세요. 이 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요 네임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적는 곳이에요. 영어로 쓰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Create a New Project Engine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거 누르셔가지고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케이션의 경우는 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주의사항이 한글이 섞이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영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프로젝트 이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피스파이스 설정을 해서 OK를 누르면 이제 다음 창이 뜨는데요. 일단 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공되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완전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밑에 걸로 눌러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로 일단 요 탭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요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 요 페이지 1이라는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다가 이제 회로를 만들 거고요. 이 파일이 회로도 파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만들기 전에 꼭 라이브러리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추가를 해야 이제 회로의 소자들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add 라이브 요 두 번째 place part를 누르시고 여기에 add 라이브러리 하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파일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선택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피스파이스의 여기 안에 있는 이 OLB 파일들이랑 그 다음에 여기 밖에 있는 이 OLB 파일들 전부 클릭을 하셔서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라이브러리를 오픈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은 하지 않을게요. 이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신 다음부터 회로도에 소자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 저항이라던가 아니면 뭐 캐패시터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라이브러리를 다 하셨으면 이제 소자 검색했을 때 같은 이름의 슬래시 뒤에
요 라이브러리 이름들만 다르고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려면은 이제 요 밑에 컴퓨터 아이콘이 있어야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제 소자들을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배치를 할 때 소자들을 회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예쁘게 연결을 하려면은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R키, 로테이트의 R이죠. 이거를 눌러서 이제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배치를 했다 할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로테이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자들 값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변수들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숫자나 문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소자들 배치를 했으면 전압부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BDC랑 먼저 BDC 그 다음에 V사인 그리고 V펄스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VDC는 이제 일정하게 전압 하나 결정을 해가지고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V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가 오프셋, 그리고 두 번째가 진폭,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주파수 이렇게고 이제 요 AC는 그 수입용으로 사용을 하는 예라서 지금 당장은 사용을 안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 펄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V1이 최소 전압, 그리고 V2가 최대 전압, 그리고 이제 이 TD는 타임 딜레이라고 해가지고 B1에서 V2로 그러니까 언제 시간부터 이제 증가를 시킬 것인가 정해주는 애고요. 그리고 TR은 라이징 타임. 그래서 V1에서 V2로 증가하는 시간. 그리고 TF는 폴링 타임. 반대로 이제 V2에서 V1으로 내려가는 시간. 그리고 요 PW는 펄스 위스 와이드라고 해가지고 V2, 그러니까 그 전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얼마만큼 유지를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PER, 이거는 피리오드죠. 주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V 펄스를 이용해서 삼각파나 구형파를 만들 때 사용을 해요. 일단 전압부는 VDC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압부랑 소자를 결정을 했으면 이제 와이어 W를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때 꼭 이제 까먹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게 그라운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라운드 골라서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볼티지는 임의로 10V로 설정할게요. 이제 회로 완성을 했으면 그 시뮬레이션 생성을 해야 이제 전압이 얼마큼 걸리는지 또는 전류가 얼마큼 흐르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 이 첫 번째 거를 누르거나 그 피스파이스 뉴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성창이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시뮬레이션 2023을 작성하면은 요 이름의 시뮬레이션 창이 뜨게 돼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정을 할 수 있는 요 아이콘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로 생성하면은 요 설정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분석 타입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저희는 요 위에 거 세 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타임 도메인별로 분석을 하는 거, 그리고 DC 스윕. 그러니까 DC 값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AC 스윕. 그 AC 값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일단 세 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먼저 타임 도메인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박스가 요 제일 위에 있는 런터타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초수 동안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다라고 설정을 할 거고, 여기에 임의로 1MS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하시고 OK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마커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데다 이렇게 찍으시고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10V가 걸리고 여기 밑에 1V 조금 안 되게 잘 걸리네요. 여기 보면은 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은 제가 이제 첫 번째 거를 썼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10V와 그 1V보다 조금 안 되게 걸렸는데 다시 한번 돌리게 되면은 아까랑 살짝 다르게 나왔죠? 여기는 똑같이 나왔는데 이제 이전 거에는 9V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이 두 번째 거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두 개가 세트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 있는 볼티지를 측정을 해주는 마커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거는 이제 달게 되면은 요 지점과 그라운드 사이의 볼티지를 측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마커예요. 그래서 요 차이는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부가적인 기능인데, 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위에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요 노드부터 요 그라운드 요 지점까지는 10V가 걸리고 그리고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이제 1V가 조금 안 되는 그 전압이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커런트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나 그러면은 요 한 회로 요 사이에서 이제 같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DC 수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이란 게 이제 어떤 소자값을 바꿔서 심유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는 이제 전압부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소자에 걸리는 전압 또는 이제 흐르는 전류 값들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RA에 걸리는 또는 그 R2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DC 전압 값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이제 시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뮬레이션 세팅, 에디트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에 들어가셔서 먼저 분석 타입을 DC 수입으로 바꾸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창이 바뀌게 됩니다. 수입 바리에이블로 가셔서 먼저 볼티지 소스, 저희는 전압값을 바꿀 거기 때문에 이 볼티지 소스를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전압을 바꿀 건지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FE1을 바꿀 거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입 타입에서는 이제 리니어하게 바꿀 거냐, 요거는 이제 즉
그 일정하게 전압값을 바꿔가면서 실업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로그에 따라 바꿀 것이냐를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0에서 10V까지 1V마다 일정하게 바꾸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스타트 밸류에 0을 쓰시고요. 그리고 엔드 밸류, 저는 이제 10V까지 올리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10V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인크리먼트는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와 OK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할게요. 먼저 RA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R2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run pSpice를 하시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되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X축 값이 이제 V1의 볼티지 보면은 0V에서 10V까지 이렇게 1V씩 이제 증가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초록색 요거는 이제 RA에 걸리는 전압이죠. 이것도 증가를 하고 있고 R2도 이제 같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얘는 10K이고 얘는 1K이기 때문에 각각 증가하는 정도가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VDC 대신에 이제 VAC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먼저 마커들 다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VSign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먼저 Vopen은 0 그대로 냅둘 거고 얘는 이제 10V로 설정을 할 거고 프리쿼시는 간단하게 이제 1K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티지 클릭을 하셔서 마커를 달아주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0으로 해주시고 저희가 아까 설정을 DC 수입을 해놨죠? 이거를 타임 도메인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apply OK. 그러면은 제 현재 전화번에 따라서 각각 이 RA와 R2에 전압이 어떻게 걸리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AC 수입에 대해 설명할 건데 좀 더 이제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회로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회로는 RC 회로인데 저항 하나랑 캐패시터 하나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캐패시터는 높은 주파수의 전압일 때 저항을 못 느끼고 이제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저항이 커지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랑 저항으로 이루어진 이 RC 회로가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캐패시터에 걸리는 또는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서 얘네가 어떤 주파수를 통과를 시키는지 확인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회로를 다 지우도록 할게요. 먼저 플레이스 파트에 들어가셔서 저항 하나 그리고 캐패시터 하나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하나랑 캐패시터 하나를 꺼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AC 수입을 하기 위해서 VAC를 하나 꺼내줄 겁니다. 회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완성을 해줄게요. 와이어 W 누르시고 각 소자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에디트로 들어가셔서 아까는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되어 있었죠. 이거를 AC 수입으로 맞추고요. 이번에는 이제 로그 스케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밑에 이 로그를 눌러주시고요. 이 디케이드 설정은 그대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배씩 증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 프리퀀시는 이제 10, 그리고 엔드 프리퀀시는 1메가. 이거는 이제 MEG 이것도 다 쓰셔야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디케이는 이제 10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10배 구간 안에 데이터량을 몇 개로 할 것인가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 10Hz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Hz 간 사이의 데이터를 10번을 찍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플라이와 OK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결과 그래프를 플롯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다른 마커를 사용할 건데요. 피스파이스 마커, 그리고 이 dB 매그니튜드 오브 볼티지, 이 첫 번째 거를 골라주시고 이 캐패시터에 해당하는 dB를 먼저 측정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좀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값을 좀 바꿔볼게요. 얘를 10나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얘 이제 y축은 dB입니다. dB. 그래서 주파수가 이제 작을 때를 확인을 하시면 이 전압이 입력과 출력이 이제 같은 비율로 걸리게 되는 거를 이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주파수가 커지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확 떨어지죠. 그리고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나가서 이제 이번에는 저항의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연결 다 끊어주고 다시 와이어로 연결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마커, 어드밴스드, 그다음에 매그니튜드를 골라줍니다. 이게 한 회로 안에 이제 둘이 직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항과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이제 항상 어떤 주파수든 일정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해보면 아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왔죠. 보시면 이제 주파수가 커질 때 출력 신호가 보다 이제 커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고주파를 주로 통과시킨다 해서 이제 하이패스 필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가 충전 소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압이 인가되면 순간적으로 이 캐패시터에 전하가 충전이 됩니다. 전류라는 게 전하의 이동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하가 이제 완충을 하면 이때부터 전압이 잡히는데 그 전까지는 무한히 전하를 충전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먼저 충전이 되고 완충한 다음에 전압이 잡혀서 위상차가 발생하게 돼요. 아까 마커에 페이지와 관련된 마커가 있었어요. 해당 마커 사용하면은 주파수에 따라 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지스터를 활용을 한 회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회로에는 BJT랑 FET가 있는데 이게 이제
증폭 역할이랑 스위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BJT는 베이스 컬렉터 그리고 이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작은 전류가 베이스로 흐를 때 큰 전류가 컬렉터랑 에미터 사이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증폭 정도를 트랜지스터에서 베타로 표기를 하는데 이 베타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랜지스터는 여기 보면 이제 라이브러리에 EVAL 이라는 라이브러리에 Q라는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Q, 2, N, 2, 2, 2, 2 요거를 하나 빼줄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N형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를 콜렉터, 여기를 베이스, 여기를 이제 이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이 파트에 가셔서 저항 두 개랑 저항 한 개랑 VDC 두 개를 꺼내 줄게요.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꺼내 주시고요. 이 값은 100K로 바꿀게요. 그리고 얘 이름도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VCC 그리고 여기는 이제 VBB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와이어를 눌러주시고 연결을 저랑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회로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회로를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트랜지스터의 특성 곡선이라는 것을 플롯을 해볼 겁니다. 이 특성 곡선이라는 게 이제 전류랑 전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일단 시뮬레이션 가가지고 이제 그냥 아예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거 이제 크리에이트를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그 DC 수입에 들어가셔서 일단 먼저 제 여 이름에 VCC를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스타트 밸류에 0 그리고 엔드 밸류에 10V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인크리지는 0.01씩 증가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는 이제 VBB를 해주시고 이제 첫 번째 스타팅 밸류를 0 그리고 엔드 밸류를 10 그리고 인크리지먼트를 2로 설정을 해줄게요. 여기에 컬렉터 찍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살짝 이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볼티지가 증가를 하면서 전류가 이렇게 점점 세게 흐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0볼트로 설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 X축이 이제 VCC입니다. 그래서 0볼트에서 10볼트까지 제가 증가를 하겠다고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줄이 이제 초록색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아까 이제 VBB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플롯을 해주게 된 겁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기울기가 젖어 있죠. 젖어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베타 값을 수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에디트 피스파이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되게 뭔가 파라미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BF가 베타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이스에 이제 작은 전류가 흐를 때 컬렉터랑 이미터에 이제 큰 전류를 흐르도록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증폭 정도가 지금 255.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파라미터들을 싹 다 지우고 실험을 만약에 하시면은 일단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해주고 다시 돌리시면은 값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아까는 내 기울기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파라미터들이 뭐냐면은 그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성능이 이론이랑 실제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 영향받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온도라던가 뭐 습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라미터들을 다 지움으로써 그거를 이론 값으로 이제 바꾼 거고요. 아까 이제 BF 그 값을 이제 다른 값으로 수정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255였는데 저는 한 200 정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255였던 거를 예를 들어서 200으로 바꾼다 하면은 증폭 정도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살짝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아까랑 이제 증폭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나죠. 이제 트랜지스터 소자의 베타 값을 바꾸는 방법까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지스터를 활용한 회로 중에 JPE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JT에서 트랜지스터는 베이스에 약하게 흐르는 전류를 베타벨을 통해서 컬렉터의 전류가 크게 흐르도록 한다고 했어요. 이 JPET이라는 것도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얘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압을 이용해서 아웃풋을 컨트롤합니다. 소자를 먼저 보면요. 여기에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 이 JPET 라이브러리에 이제 소자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J2 3819 J2N3819예요. J2N3819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얘도 트랜지스터 BJT에서 사용한 트랜지스터랑 비슷하게 이제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서 사용했던 거는 이제 NP형이랑 PNP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얘도 N형이랑 P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N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자 아이콘을 보면은 여기 게이트가 이제 이렇게 생겨 있고요. 이게 JFET 아이콘이고 얘네가 이제 안을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위쪽이 이제 드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게이트, 그리고 여기가 소스라고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이랑 소스랑 연결되어 있는 이 BDS에 전압을 걸면은 점점
요 MP 사이의 공핍층이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거 제가 임의로 그려서 조금 삐뚤빼뚤한데 이제 공핍층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둘이 만날 때까지 이제 전류가 점점 증가를 해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공핍층이 딱 만나는 순간에 이제 그 볼티지에서 전류가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피스파이스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VDC를 하나 꺼내줄게요. 그리고 그라운드를 하나 꺼내주고요.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는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DC 수입을 해주시고요. 저희 이번에 이제 세컨드리 수입은 사용 안 할 겁니다. 프라이머리 수입으로 가셔서 여기는 볼티지 이름이 V1이죠. V1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스타트 밸류는 0, 그리고 엔드 밸류는 10, 그리고 인크리지먼트는 이번엔 0.1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 요 커런트 마커를 여기에 달아주세요. 시뮬레이션 실행을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볼티지가 X축이 이제 V1의 볼티지이고요. 그리고 0V에서 10V로 증가를 할 때 여기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일정 수준부터 유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JPEG 소자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에디트 피스파이스 모델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타 값을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베타 값을 이제 수정을 하시면은 성능이 바뀌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파라미터들은 지우시게 되면은 저장을 해줄게요.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회로가 살짝 올라가는데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뮬레이션 다시 돌리게 되면 네, 이번에는 이제 특정 부분에서부터 이제 쭉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5.2mA 정도로 성능이 나오네요. 아까 에디트 피스파이스 모델 들어가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1mA 암페어 퍼 볼트 제곱으로 이제 얘는 이제 단위가 암페어 퍼 볼트 제곱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하면은 값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4mA로 쭉 줄게 되었죠. 이렇게 소자값을 바꾸는 거는
BJT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거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겠고, 실험 수업할 때는 이제 BJT의 서킷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거예요. 예습을 간단하게 하셔도 좋고, 제가 실험 때 회로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피스파이스 돌리고 회로 해석까지 해보고 가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예습하실 때 저희가 이번에 픽스드 바이어스 DC 해석과 볼티지 디바이더 AC 수입을 통해서 나오는 출력값을 볼 거기 때문에 박감박 교수님의 이제 전자회로 1 챕터 4의 DC 해석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챕터 5에 볼티지 디바이더 AC 관련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다가 문제 생기면 조교 정진영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